자, 삼자를 위한 계약 갑니다. 삼자를 위한 계약. 갑을 병. 자, 2번. 왼쪽 놈. 갑을 매매 계약할 때 갑이 요약자고 을이 병한테 돈 주죠. 그래서 돈 줄게 승낙했다. 을이 낙약자. 돈을 줘야 되니까 낙약자 을이 채무자. 병이 이익을 받죠. 수익자 3자. 자, 3번. 요약자와 낙약자 갑을 간의 두 사람 관계를 기본관계, 그 다음에 요약자 갑하고 수익자 병 사이 법률관계, 얘를 대가관계, 기본관계 대가관계. 자, 4번 갑을 사이 매매계약 당사자죠. 둘 사이의 기본관계의 문제는 삼자계약 자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본관계의 문제를 이유로는 들이댈 수 있어요. 이 매매계약 자체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도 돼요. 기본관계하고 이 갑을 매매계약은 같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따라서 기본계약에서 발생한 사정으로 들이댈 수 있다. 하지만 4번, 하지만 5번 요약자 갑하고 수익자 병 사이 갑병 저쪽 법률관계 대가관계는 이쪽에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 저쪽 문제는 이 매매계약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아. 따라서 요약자 갑이든 낙약자 을이든 갑병 사이 법률관계 저쪽을 문제로 서로서로 아무것도 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본관계는 이쪽, 갑병관계 저쪽, 대가관계는 저쪽은 이쪽 영향을 안 미치니까 저쪽의 문제를 이유로 들이댈 수는 없다로 끝나요. 없다. 자, 6번 채무자와 인수인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 이게 뭐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자, 채무인수라는 게 뭐냐?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죠. 그러면 을은 채권자가 되고 돈 빌린 갑이 채무자가 되죠. 자, 채무자인 갑이 1억에 대한 채무가 있죠. 이 갑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병이 인수를 해요. 채무를 인수 끌어당기죠. 이게 바로 갑병 간의 체결한 채무를 병이 끌어당기는 채무인수 계약이에요. 채무를 인수한다는 계약. 갑이 을한테 돈 갚을 1억 채무를 병이 인수해요. 이걸 채무인수 계약이라고 해요. 채무인수 계약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 갑은 여기서 채무자에서 벗어나는 채무인수가 있고 여전히 갑도 채무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이놈만 채무자가 되고 너는 이제 채무자에서 벗어나. 이걸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해요.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병이 채무를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갑도 채무자의 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여전히 채무자. 이게 바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병존적 채무인수예요. 병존적 채무인수 이 단어만 이해하면 돼요. 채무인수를 병이 갑으로부터 채무인수를 했는데 병존해. 뭐가 병같이 존재하느냐? 채무를 여전히 갑도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 채무가 병존해요. 따라서 을 입장에서 이놈이 삼자야. 갑병간 우리는 갑을 매매계약 삼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림을 거꾸로 이렇게 돌려봐. 이렇게 봐봐. 갑병이 갑을 자리로 와요. 둘 사이 채무인수 계약을 했는데 결국 이놈도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으니까 채권자 3자 입장에서는 원래는 갑만 지채무자였는데 한 놈이 더 늘어난 거지. 채무자가 한 놈 더 늘어나니까 이놈한테 좋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을을 위한 좋은 계약, 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로 끝나요. 그래서 이걸 굳이 막 그릴 필요 없고 이 단어만 이해를 하면 돼. 일단 처음에는 이걸 이해를 해야겠죠. 병존적 채무인수. 아하, 채무를 인수했는데 이 채무자의 지위가 같이 병존하는구나.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기존 한 놈에서 두 놈이 됐기 때문에 좋은 거구나. 그래서 채권자를 위한 계약, 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긍정으로 끝나요. 자, 이게 병존적 채무인수는 3자 계약으로 볼 수 있다 하면 맞는 지문. 자, 기억도 이해하면 돼요. 을이, 자 봐요. 을이, 낙약자 을이 병한테 5억을 빌려준 채권이 있었어요.
5억을 빌려줬지. 근데 갑이 그래요. 갑을 매매하면서 매매대금 5억인데 너 나한테 돈 주지 말고 너 옛날에 병한테 빌려준 돈 있지. 그거 쟤한테 받지 마. 매매대금 대신 쟤한테 빌려준 돈 받지 마. 즉 쟤에 대한 채무를 면제 좀 시켜줘 그 말이에요. 그럼 병 입장에서는 빌린 돈 갚아야 되는데 면제됐죠. 그러니까 병을 위한 좋은 계약이죠. 그래 이게 기억이죠. 자 이걸 이해를 해봐요. 이 문장 그대로 나온 거니까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에 관해. 자 계약 당사자 을이에요. 을이 3자 병에게 빌려준 채권이 있었어. 그런데 갑을 매매하면서 갑이 나한테 매매대금 5억 주지 말고 너 빌려준 돈 저 병에 대한 채무 면제 좀 해줘. 병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는 계약도 3자 병을 위한 계약에 준하는 걸로써 유효담은 맞는 지문이에요. 결국 병한테 줬죠. 돈 안 갚아도 되니까. 이게 바로 채무 면제 이 말이 떠요. 그러면 아하 병한테 좋은 거구나. 채무가 면제됐으니까. 그래서 3자 계약이다. 자 7번 제3자 병은 갑을 매매 계약할 때 꼭 현존 특정돼 있을 필요는 없어요. 현존 특정돼 있을 필요 없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래서 태아도 되고요. 만들어지고 있는 설립 중 법인도 돼요. 다 기출이에요. 그래서 태아도 되고 설립 중 법인도 된다. 현존 특정돼 있을 필요 없다. 이것도 나오고 기억도 나오고. 자 오른쪽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하죠. 자 3자 병의 지위. 자 갑을 매매 계약이 3자 계약이 5월 1일 날 체결됐고 그러면 갑을 매매 계약 3자 계약이 체결됐을 때 바로 3자 권리 5억 주세요라는 채권이 발생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제3자 권리는 언제 발생 취득하느냐? 쥐가 액션을 가해야 돼. 병이 자기한테 돈 줄 놈 낙약자의 을한테 나한테 5억 주세요. 계약이익 받을게요. 수익한다는 수익 의사 표시를 한 때 제3자 권리가 발생해요. 취득이나 발생이나 같은 말이에요. 저 낙약자에게 하라는 거 수익 의사 자기한테 돈 줄 놈 요약자 X 낙약자에 하라는 거 이때 발생해. 그러면 5월 1일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5월 11일 날 열흘 지나서 병이 을한테 수익 의사 표시하면 제3자 을에 대한 채권은 5월 10일자로 발생한다는 얘기야. 이걸 작년에 소급에서 발생한다. X 32의 지문이 처음 나왔어요. 30년 만에. 이제까지 안 나왔어. 그냥 수익 의사 표시한 때 발생한다. 그냥 이렇게 조문만 나오다가 장난을 쳐버렸어. 처음으로 작년에. 소급에서 발생한다. 계약 체결 시로. X 소급하지 않아요. 수익 의사 표시 한 때 발생하잖아. 이 시점에서 5월 10일자로 발생합니다. 자, 상대방은 낙약자라는 것. 자, 2번. 따라서 수익 의사 표시는 제3자 병의 지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이지 이 3자계 이 매매 계약을 성립시키는 성립 요건은 아닌 거요. 매매 계약은 5월 10일자로 갑을 계약서 쓰면 그냥 성립했어요. 수익 의사 표시는 지 권리 발생 요건이지 이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이런 말이 좀 어렵죠. 생각해야 돼. 생각. 그렇지. 지 권리 발생 요건이지 계약은 이미 성립했지. 이렇게 성립 요건은 아니다. 자 물어볼 수 있죠. 저놈이 수익 의사 표시 해줘야 되는데 그래 어른 돈을 줄 텐데 연락이 없어. 연락이 없으면 항상 물어봅니다. 너 받을 거야 말 거야? 확답 좀 해줘. 최고할 수 있다. 작년 지문. 자 그런데 뒤에는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올 대상이야. 그래서 그런데 이달 말까지 수익 받을지 말지 알려줘 했는데 그게 갔네. 확답을 받지 못했다면 항상 도달로 끝나야 돼요. 받지 못했대. 연락 없었다는 얘기지. 물어봤는데. 그러면 생각이 없다는 거죠. 항상 소수로는 거절로 끝나야 돼. 수익 받는 걸 거절한 걸로 본다. 거절로 봐요. 수익 거절, 추인 거절. 자, 3자 권리 확정. 3번에 1번. 수익 의사 표시한 수익자 병은 낙약자에게 이제는 직접 돈 주세요. 매매대금 5억 나한테 주세요.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직접이 떴는데도 여기는 있다로 끝나요. 당연히 직접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자, 작년에 나온 건 올해 안 나와요. 단 5개 중 하나는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버리면 안 돼요. 읽긴 읽되 안 나온 것을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자, 5개 중 꼭 하나는 내거든. 왜? 양이 별로 안 돼서 그래. 물론 하나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봐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2번. 수익 의사 표시를 해서 병의 권리가 생긴 후라면 3자 권리 확정됐어. 확정됐으니까 픽스됐죠? 픽스됐으니까 이제는 갑과 을은 지들 마음대로 합의만으로 제3자 병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마음대로 소멸 변경 못 시키는 거예요. 합의로. 합의 해제로 안 되는 거예요.
합의하에 쫑 안 돼요. 하지만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는 할 수 있어요. 합의로 안 되는 거야. 합의로 마음대로. 이게 3자 권리 확정이죠.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대상이고. 자, 4번.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따라서 주어가 병은 수익자는 나오고 소수로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가 뜨면 무조건 병은 취소 해제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무조건. 이유는 당사자 갑을만 취소 해제권이 있죠. 당사자 아닌 제3자는 취소 해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취소 해제할 수 없다. 그래서 1번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능력, 설사 요약자 갑이 착오를 일으켰어. 요약자가 을한테 사기당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병이 취소할 수는 없다. 병은 절대 취소할 수 없어. 또한 낙약자 을이 자기한테 돈을 안 줘.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죠. 그러면 갑이 계약 해지해야지 병이 이 계약 채무불이행 법정 해지할 수도 없다. 그래서 취소 해지할 수 없다. 자, 해제권이 없기 때문에 해제로 인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요. 3자한테. 그래서 3자는 수익자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고 원상회복 의무의 당사자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기억이죠. 을이 병한테 대금을 준 후 이 매매계약이 3자계약이 무효로 밝혀졌어. 또는 채무불이행 갑이 법정 해제했죠. 그러면 무효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받은 것 서로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해. 그러면 을은 준 돈이 3억이 있는 상태에서 무효 취소로 날아가거나 해제됐으면 받은 돈은 돌려받아야 돼요. 문제는 지가 을이 병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3억이 있다면 그걸 병한테 돌려줘 할 수는 없다. 제3자에게는 절대로 지가 둔 돈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이유는 병은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의 당사자가 되지 않나, 상대방이 되지 않아. 그래서 절대 병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자, 4번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 그 머릿속에 그려봐요. 을이 병한테 돈을 안 줬다는 얘기지. 이게 그려지면 여러분들 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자, 을이 채무불이행했구나. 자, 수익자 병은 채무불이행한 낙약자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예요. 3자 병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지가 해제는 못해. 하지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유는 채무불이행 이미 범죄한 적이 있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99%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병은 낙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다. 결국 정리. 병이 취소 해제는 못해. 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유. 답이 다 나와 있어. 문장 속에.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효과.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났죠. 또는 불법행위 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죠. 오. 그래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자, 넘기시고. 민법 총칙. 피지인 통정. 자고사기 강박.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3자는 보호되죠. 자, 3자 계약에서 수익자가 의사표시 동네에서 선의라면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느냐? 3자 아니다. 우리 통정의표시에서 했죠. 3자 계약에서 수익자, 대리에서 본인, 채권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에서 있는 이 세 놈은 나중에 나타난 놈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계약서에 박힌 놈 3자 아니다. 3자 아니다. 그래서 1번 질문도 나오죠. 3자 아니라는 것. 갑을이 통정의표시로 매매했죠. 병을 위한 계약을 했지. 이미 계약서에 박혀 있어요. 따라서 수익자는 갑을간 통정의표시 이 매매계약에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번으로 연결돼요. 갑을이 통정의표시한 경우 이 무효는 무조건 병한테도 무효가 돼요. 착오 취소했다. 무조건 취소돼요. 사기 취소했다. 무조건 취소돼. 왜? 병은 당사자급으로 그대로 효과받아요. 나 선이니까 유효로 바꿔주세요. 안 돼. 원래 선의의 3자는 유효로 바뀌어버리죠. 통정 둘만 무효고 선의의 병은 소유권 취득하잖아. 유효로 바뀌니까. 근데 유효로 바뀌지가 않아요. 3자 자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하면 무조건 병한테도 무효야. 그러니까 소수로는 비록 선의의 병이라도 무조건 무효가 되니까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착오 취소, 사기강박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취소된다는 얘기예요.
나 선이니까 도와주세요. 안 돼. 안 도와줘요. 무조건 무효돼요. 그래서 의사표시에서 삼자계약에서 수익자는 삼자 아니라는 거. 삼자 아니라는 얘기는 지가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보호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선의 병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난다는 거. 무조건 무효되니까 들이댈 수 있다. 무조건 무효돼요. 자, 1번, 2번에 1번. 낙약자 의뢰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채무 불이행 법정 해지할 수 있어. 밑으로 떨어져요. 낙약자 채무 불이행이 있죠? 그러면 병은 해지 못해도 요약자 갑은 해지할 수 있어. 문제는 병이 수익의사 표시를 해서 지 권리가 확정된 후 시점이죠. 이 경우라도 삼자 동의 필요 없다. 그래서 요약자가 채무 불이행 법정 해지하는 건 갑의 정권이다. 삼자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법정 해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 삼자 권리 확정된 후라도 갑은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사기당했다면 사기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제든 취소든 당사자의 정권이에요. 그래서 삼자 권리가 확정된 후라도 더 할 수 있다. 동의 필요 없다는 거. 삼자 동의 필요 없어요. 올해 나옵니다. 이거 다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자, 낙약자의 주의 어마어마해요. 1번, 2번. 자, 1번. 낙약자는 머릿속으로 을은 요약자 왼쪽 놈이 있죠. 요약자 갑과의 계약, 이 매매 계약이지.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기본관계 이렇게도 뜬 적이 있어요. 갑을강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또 이렇게도 또요.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갑이 안 줬죠. 그러면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조건 있다로 끝나. 그래서 등기서류 안 주면 을은 병한테 병 갑이 등기서류 안 줘. 나 잔금 못 줘. 할 수 있다. 이 매매계약 자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들이댈 수 있다. 이게 이쪽은 있다로 끝나죠. 하지만 2번 낙약자 을은 요약자 갑하고 수익자 병 사이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는 저쪽을 이유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저쪽이 무효라고 해서 나 안 줘. 지금 거절할 수 없다. 저쪽이 소멸됐다고 해서 나 안 줘. 거절할 수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100%야 100%. 이쪽으로는 있다로 끝나고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00%야 100%. 그래서 왼쪽 요약자의 계약 기본관계인지 갑병이 나왔는지 저쪽 계약인지 거기에 따라 소수로가 있다 없다로 바뀌어요. 자, 3자 계약 프린트. 지금까지 한 것만 정확히 중심 잡으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 자, 봐요. 3자 계약 1번 갑병 사이 채권관계가 소멸하면 갑을 사이 계약도 당연히 소멸한다. 자, 중심 잡아야 돼요. 갑과 병 사이 법률관계가 소멸했죠. 그러면 저쪽은 이쪽에 영향을 안 미쳐. 따라서 갑병 채권관계 소멸하더라도 이쪽 이 매매계약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를 않아. 따라서 저쪽이 소멸했으니까 이 계약도 소멸한다고? 너 X 소멸하지 않아요. 저쪽 소멸은 이쪽 영향을 안 미쳐. 너 X. 2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현존할 필요 없다. 3번 3자 계약에서 병은 계약 당시 특정돼야 된다. 현존 특정돼 있을 필요는 없다. 이걸 외워놨으면 두 개 난리죠. 자, 4번 만일 낙약자 갑이 그럼 오른쪽 놈 갑이야. 을 갑이에요. 낙약자 오른쪽 놈 갑이 3자 병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관해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을 왼쪽 놈 요약자 을하고 체결한 경우 이는 3자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자, 쟤한테 채무 면제해 주는 계약이겠죠. 이거 병한테 좋겠죠. 따라서 3자 계약에 준하는 거 볼 수 있다. 긍정으로 끝난다. 유효다. 자, 5번 갑이 왼쪽 놈이에요. 특별한 말 없으면 왼쪽 놈 요약자 갑이 합의 내용을 3자 병한테 통지하면 이 병은 을에게 오른쪽 놈 낙약자 을에게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한다. 자, 중심 잡아요. 갑이 을과의 합의 내용을 3자한테 통지하면 3자 병은 지 권리 취득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삼자 권리 병은 언제 지체권 취득하냐? 수익 의사 표시 한때 취득하는 거지. 갑이 을과의 합의 내용을 통지했다고 해서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 X구나. 합의 내용을 통지했을 때 취득한다고 아니요? 병은 수익 의사 표시 한때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너 X. 6번. 제3자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 오른쪽 놈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 표시하면 계약 성립 시에 소급에서 발생한다. 자, 3자 권리는 수익 의사 표시 한때 발생하는 거지 갑을 매매 계약한테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소급 X 소급하는 게 아니라 수익 의사 표시 한때 5월 10일자로 발생하죠. 이게 작년 지문이에요. 작년. 자, 7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요약자이다. 수익의사표시는 누구한테요? 지한테 돈 줄로 을한테 합니다. 낙약자에게 합니다. 너 X. 8번. 낙약자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제3자에게 수익 여부 답점해 주세요.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확인해야 돼요. 이건 잘은 장난 안 치지만 받지 못했다면 제3자는 수익 의사를 표시한 걸로 본다. 연락 없는데 수익 의사 표시 한 거라고. 수익 거절한 걸로 본다. 거절로 나와야죠. 이렇게 딱 잡아채는 거야. X. 9번. 갑과 을은 합의를 통해 병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지들 마음대로 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소멸시킬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합의. X. 합의로 안 돼요. 10번. 갑과 을은 이 계약을 합의 해지할 수 있다. 합의 해제 안 돼요.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만 갔네. 마음대로 합의로 좀 못 내잖아. 그래서 합의 해제 안 됩니다. 3자 권리가 생긴 후 전제로 나온 지문이에요. 오케이. 11번.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자는 해지할 수 없다로 끝내. 무조건 중심 잡아. 주어 잡고 소수로 잡고. 3자는 해지할 수 없다지. 노 X. 12번. 낙약자 을이 대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병은 해지할 수 있다. 병은 해지할 수 없다. 13번. 병이 3자예요. 병은 계약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가진다. 병은 해제권 없다.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다. 너 X. 14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병은 원상회복을 낙약자 갑한테 청구할 수 있다. 자, 병이 원상회복 해달라고 낙약자 오른쪽 놈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없어. 원상회복 당사자가 안 되죠. 지도 안 당하고 지도 달라갈 수 없어. 원상회복 청구권 없죠.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으니까 병도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해. 해제와 관련된 거. 자, 15번. 낙약자 을이 병한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됐네요.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날라갔죠. 절대로 을은 병한테 준 돈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 16번. 을이 갑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어요. 자,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주어 잡아요. 을은 상대방 잡아. 병에게 지가 준 돈 돌려주세요 할 수는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병한테. 절대 안 돼. 17번. 갑의 귀책 사유로 낙약자 갑의 오른쪽 놈 갑의 귀책 사유로 채무가 불이행됐네요. 자, 병은 채무 불이행한 낙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병은 낙약자에게 3자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유는 왼쪽에 떴다. 채무 불이행. 5글자 떴죠? 그러니까 3자 병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18번. 요약자 갑하고 낙약자를 갑을 간 계약이 갑착오로 취소됐네요. 병은 착오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자, 중심 잡아. 착오 취소. 총칙 동네 나왔죠. 의사표시 동네 나왔어. 의사표시 동네에서 제3자 계약에서 3자 병은 선이라면 보호되는 대항할 수 없는 선이라면 보호되는 같은 말이요. 선이라면 보호되는 제3자에 속한다. 3자? 아니다. 3자 계약에서 수익자는 의사표시 동네에서 보호되는 3자 아니다. 속하지 않는다. 19번. 갑을 매매가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 경우
갑은 이 통정무효를 이유로 선임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통정무효가 됐죠. 무조건 무효가 돼요. 삼자가 아니니까. 따라서 병이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선의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삼자가 아니니까 같이 연결돼야 돼요.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아요. 무조건 무효돼. 무조건 무효 취소되니까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있다로. 20번. 병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갑이 착오를 이뤄 이 계약 취소할 수는 없다. 자, 삼자 권리가 확정됐죠. 그렇다 하더라도 갑은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사기당했다면 사기 취소할 수 있다예요. 채무불이행하면 동의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취소 해제는 갑의 정권이다. 설사 갑이 수익의사 표시해서 지권리가 확정된 후라도 다 할 수 있다. 갑은 X. 21번. 을의 병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왼쪽 놈 갑이 해제하려면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무 불이행 법정 해제하려는데 삼자 동의 필요 없다. 병 동의 필요 없다. 22번.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갑의 병에 대한 항변이죠. 갑병 저쪽 나왔어. 빨리. 병이 나오면 무조건 저쪽이야.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질문 때문에 병이 있는지만 봐. 수익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갑의 저쪽 병에 대한 항변이죠. 저쪽이니까 대항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지. 1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동시행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요약자와의 계약이죠. 따라서 갑과의 계약, 이 매매 계약 자체죠. 갑을 매매 계약이야. 따라서 이쪽이죠. 이쪽 요약자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동시행 항변권으로는 대항할 수 있다. 24번. 낙약자는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기본관계니까 이쪽 사유는 들이댈 수 있다. 25번. 요약자 왼쪽 놈 갑이 을한테 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없다. 자, 갑이 을한테 이행을 하지 않죠. 즉 등기 안 주는 거야. 그러면 갑이 을에게 등기 안 주면 을은 병한테 갑이 등기 안 줘. 나 못 줘. 들이댈 수 있다. 있다 없다 싸우면. 그래서 결국 이쪽이죠. 병이 안 나왔잖아. 갑 을만 나왔죠. 병이 안 나오면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 거절할 수도 있고 들이댈 수도 있고. 결국 22번.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 병이 나왔죠. 그게 저쪽이야. 근데 3, 4, 5는 요약자의 계약, 기본관계, 갑이 을에게 안 줘. 갑을 두 사람 문제잖아. 병이 안 나왔죠. 그러면 이쪽이야. 이쪽에서 발생한 항변은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근데 없다로 끝나니까 다 X지. 이놈들이 다 정답 질문이라니까. 이놈들이. 오케이. 해제 갑니다. 해제. 3자 계약 할만하죠? 할만해. 할만해다가 스스로 적극적 마인드. 어려워. 그러면 계속 어려워. 할만해. 항상 적극적 긍정적 마인드. 그래, 나 어려운 것만 뭐 틀리지. 이 정도면 나 맞춰버릴 거야. 어려운 거 당연히 틀려줘야 되고 그런 건 틀려줘야 돼. 이 정도는 내가 맞춰버릴 거야. 훈련하면 돼요. 요약집 보고 X 주면 20년째 X야. 여기를 안 벗어나요. 이걸 내 거로 만들려고 1년간 고생하는 거지. 이미 만든 사람도 있고 아직 덜 만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미 만든 사람들은 좀 편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달달달 안 된 사람이 많거든.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해요. 2차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1차가 안 되면 꽝이야. 어? 그러니까 1차를 놓아버리면 안 돼. 절대. 그렇잖아. 어? 그러니까 1차 마지막까지 하면 2차도 해야겠지만 1차도 놓아버리면 안 돼. 공부 안 하는 순간 점수가 10점, 20점 떨어져 버려요. 지금 점수가 시험 점수가 아니야. 계속 유지해야 돼. 유지. 우상향으로 유지해야지. 우하향이 아니라. 평행선도 아니야. 우상향으로. 왜? 달달달 할수록 우상향이 돼. 달달달 할수록 우상향으로 가요. 자, 해제 갑니다. 해제.
해제, 합의해제 보죠. 합의해제가 요즘 계속 뜨고 있어요. 모든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 3년 연속 나왔고요. 따라서 올해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자, 합의해제는 일단 계약이라는 거. 합치 때문에. 자, 명시묵시 다 가능하다는 거. 자, 오른쪽이 중요하죠. 3번, 4번 반드시 해야 되죠. 자,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하에 해제 쪽 내는 거죠. 따라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 계약이에요. 자, 이 합의 해제 효력은 갑과 을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거지. 우리 민법 해제에 관한 법 규정은 법정 해제 단독행위예요. 따라서 우리 민법 법정 해제 규정이 합의 해제에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 배우는 두 가지 법조문이 작동한대요. 하나는 적용돼요. 두 가지는 안 되고 하나는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건 안 되는 놈 두 개하고 되는 놈 하나예요. 이 세 개만 하면 합의해제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여기다 계속 정답 좀 박으니까. 자, 첫 번째 기억. 합의해제의 경우 채무불이행 법정해제의 경우 돌려줄 원상회복할 때 돌려줄게 반환할게 금전이라면 이자 가산해서 돌려줘야 돼요. 받은 이익 전부니까. 하지만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돈 돌려줄 때 이자 가산 의무 없다. 법정해제 규정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자 가산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니은 합의해제의 경우 채무불이행 법정해제가 아니죠. 따라서 합의하에 쪽내는 거니까 채무불이행이 없어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X, 채무불이행 X, 손해배상 X, 제 X 표현할 수 없다란 말이죠. 따라서 합의해제로 쪽내는 경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요.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하느냐?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이 효과가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난다겠죠? 근데 합의해제는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에서 해제되는 게 아니지. 그냥 마음 서로 맞았죠. 합의하에. 채무불이행 X,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합의해제 자리에 계약금 해제가 나와도 똑같아요. 계약금 해제는 언제예요? 채무불이행 해제가 아니지. 그냥 계약금 날리면서 그냥 쪽 내는 거지. 따라서 채무불이행 없어. 계약금 해제가 나오든 합의 해제가 나오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요. 되게 잘 나와요. 그 다음 4번 이놈은 작동이 돼요. 자, 법정 해제하면 해제 전에 병이 을로부터 샀다. 등기 박으면 이놈 보호됩니다. 자, 합의 해제하기 전에 병이 을로부터 샀어. 그러면 합의 해제로 이 병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역시 3자는 보호돼요. 따라서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를 보호해주는 우리 민법 규정은 적용된다. 합의해제로 제3자 권리 역시 해야지 못한다. 같은 말이에요. 3자가 보호된다는 얘기는 우리 해제로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하죠. 그 해제는 법정해제거든요.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즉 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된다. 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고 기억으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개를 다 박았지. 기출이 안 나왔으면 제가 왜 박어? 힘들게 여러분들. 최소한 이 교재에 있는 건 기출이 됐단 얘기예요. 자주는 아니도 한 번이라도. 그래서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3자 보호 규정 적용된다. 즉 3자 보호된다. 3자 보호되니까 합의 해제로 제3자 권리 들이대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그래서 합의 해제는 금전 이자 가산은 의무 없다. 외워요. 그 다음 니은은 이해하는 거야. 합의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 안 나오지. 왜?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니니까. 이건 이해의 바탕에 외우고 4번 외워야지. 합의 해제도 여전히 3자는 보호된다. 이해하면서. 그렇지. 법정 해제로도 3자 보호되는데 당사자 합의로 쪽낼 때 3자가 보호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역시 보호되겠구나. 3자는 보호되겠구나. 외웁니다. 자, 실권약관 아직 우리 기출은 아니지만 1번 다른 시험에 2년 전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좀 어렵거든.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거요. 자, 갑을이 계약하면서 이렇게 특약을 걸어요. 너 중도금 날짜 6월 1일자에 너 중도금 안 주잖아. 나 편지 안 보내. 그냥 최고 없이. 나 귀찮게 편지 안 보내. 최고 안 해. 중도금 안 주면 최고 없이 바로 우리 계약 자동 해지되는 거야 라는 특약을 걸었어요. 자, 원래 계약 보면 특약이 먹혀요. 따라서 이 특약 먹혀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중도금 날짜 6월 1일자에 중도금 안 주죠. 그러면 자동 해지돼. 이 특약대로. 전화 한 통 안 해도 바로 자동해. 원래 이행 지체는 한 번은 최고 해야 되거든. 우리 법이. 근데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죠. 세트니까 먹혀. 문제는 2번이죠.
중도금은 그대로 먹게. 하지만 중도금이 아닌 이렇게 특약을 걸죠. 너 잔금 날짜 7월 1일 날 너 잔금 안 주면 나 귀찮아. 전화 안 해, 편지 안 해. 최고 없이 바로 자동 해제되는 거야. 똑같이 특약 걸었어. 근데 지금은 중도금이 아니라 잔금 날짜죠. 잔금 날짜 7월 1일 날 너 잔금 안 주면 나 최고 안 해. 편지 안 해, 귀찮아. 그냥 우리 계약 쫑나는 거야. 자동 해제 특약 걸었어요. 그러면 이놈이 잔금 날짜 7월 1일자에 잔금 안 주면 자동 해제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가 않아. 아무리 특약 걸었어도 소유권하고 잔금은 동시행 관계가 있어요. 동시행 관계가 있으니까 7월 1일자가 오면 일단 갑은 등기소리 줘야 돼. 지는 행동을 할 건 해줘야 돼. 동시행 관계니까. 그래서 매도인이 등기소리를 줬는데도 의리 잔금을 안 준 거야. 그때 자동 해제돼요. 그래서 중도금은 그대로 먹힌다. 하지만 잔금의 경우에는 잔금 날짜에 갑이 등기소리를 제공했는데도 잔금 아니었다. 이걸 이행 제공을 매도인이 이행 제공 등기소리 줘서 매수는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이게 다른 시험 기출 지문이에요. 그 말이 등기소리 줬는데 이놈이 잔금 안 줬다 그 말이에요. 말이 어렵죠. 그래서 액션이 필요하다. 왜? 동시행 관계 때문에. 이 정도만 해요. 자, 약정해제는 항상 중요하진 않지만 이미 안 가게 되면 나 해제할게. 당사자가 해제 사유를 특약을 걸어요. 그 특약건 사유, 약속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죠. 자, 나 이민 안 가게 되면 계약 해제할게. 콜 했어. 진짜 이민 안 가게 돼 있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하느냐? 미안해. 나 진짜 이민 안 가게 돼 있어. 미안해. 바로 해제하는 거예요. 최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너 임마 손해배상해. 할 수 없어요. 최고 필요 없고요. 바로 미안해 해제할 수 있다. 하나씩이에요. 이민 안 가게 되면 최고는 언제 나오느냐? 이행 지체만 나와요. 줘야 되는데 안 해. 그럴 때 한번 독촉하란 얘기예요. 기회를 주란 얘기죠. 근데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이민 안 가게 되면 이행 지체가 아니죠. 그냥 해제하는 거야. 최고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왜? 이행 지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최고 필요 없다. 두 번째, 약속한 사유가 발생해서 계약 해제한 거죠. 을도 알았어. 얘가 이민 안 가게 되면 계약이 날아가는구나. 저놈이 해제하겠구나. 따라서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지 않아요.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정 해제든 합의 해제든 계약금 해제든 절대 손해배상 채권은 태어나지 않아요. 채무불이행이 없어서 그래요. 자, 3번. 이민 안 가게 되면 나 해제할게 걸어놨어.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중도금을 안 줘. 잔금을 안 줘. 그러면 갑은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할 수 있다. 그 말을 약정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의 성립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앞에 소술의 긍정을 박아버리겠죠. 법정 해제권은 발생한다. 법정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계약에서 한 번 더 이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유보했다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했죠. 그럼 별개로 법정 해제는 발생해야지.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법정, 우리 민법에 정한 해제 사유, 채무불이행. 이 채무는 주된 채무예요. 소유권 안 주고 대금 안 줄 때 법정 해제가 나와. 자, 이행지체가 있고 이행불능이 있죠. 자, 이행지체. 상대방은 바로 해제 못해요. 한 번은 이행할 기회를 줘야 돼. 이걸 최고 절차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이달 말까지 2주 줄일게 2주 그때까지 잔금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해제합니다.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자, 기억. 최고할 때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어. 아까 세트. 기간을 꼭 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2주 줄게 이렇게 최고할 수도 있고 빨리 잔금 줘 이렇게 최고할 수도 있고 기간을 꼭 명시해야 되는 건 아니다. 지문 하나. 그 다음 지문들. 아직 우리 기출은 아니지만 자, 이제 문장이 바뀌어요. 갑이 어떻게 최고했느냐? 너 내일까지 잔금 2억 내. 하루 줬어. 하루. 2억을 하루 만에 안 주면 나 모레 해제해버릴 거야. 자, 갑이 정한 그 기간 최고 기간이 상당하지 않아요. 너무 짧게 줬어. 그렇더라도 유효해요. 무효 아니야. 기간이 상당하지 않은 최고로 하더라도 일단 유효. 단 그러면
너 내일 잔금 2억 안 주면 나 해지할 거야 이렇게 최고했어. 이 최고 유효. 단 그럼 모레 해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해제권 언제 발생하느냐? 객관적으로 봐서 상당 기간이 지난 후 해제권이 태어나요. 어렵죠? 자, 순서를 해봐. 상당하지 않은 기간 최고라도 일단 먹혀. 유효야. 이 사례로 기억하셔. 내일까지 하루 줄게. 촉박하잖아. 그래도 유효. 그럼 모레 해제할 수 있느냐? 내일 안 줄 때. 해제는 모레 안 태어나. 객관적으로 한 달 정도, 2주 정도. 판사가 그건 판단하겠죠. 잔금 액수에 따라. 해제권은 상당 기간이 지난 후 해제권이 태어나요. 상당하지 않은 최고라도 일단은 먹혀. 유효. 이거 무효도 하면 X가 되겠죠. 하지만 바로 해제권이 태어난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적정 기간이 지난 후 해제할 수 있다. 이것도 아직 우리 기준은 아니야. 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 힘들게. 그래서 별 안 박아진 거 있죠? 별 하나도.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걸려야 돼. 지금은 제가 일단 확인해줘도 하지 마. 아예 하지 말까? 그래도 자, 여러분들이 걸러. 여러분들이. 자, 2번하고 4번 법 전문이죠. 이행 지체인데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 있죠.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 같은 말이에요. 자, 을이 잔금 안 주겠대. 갑이 등기소리 안 주겠대. 그러면 독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 없이 바로 해제. 최고 없이 바로 해제. 자, 기억은 판례죠. 자, 이놈이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어. 그런데 적법하게 거두어들였어. 철회했죠. 그러면 거절 의사 표시가 사라졌죠. 따라서 이제는 최고 없이 해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원칙대로 돌아가야죠. 이제는 최고 한번 하고 그래도 이행 안 할 때 해제할 수 있다.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3번이 뭐냐. 자, 이것 좀 어려워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지체물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대. 자, 사례 넣습니다. 갑이 등기 서류를 주더라도 을은 절대 잔금을 안 준대요. 이게 객관적으로 명백하대. 그러면 절대 잔금 안 준다는데 내가 2주 안에 잔금 줘? 그러면은 이상한 거지. 따라서 절대로 상대방이 채무 이행하지 않을 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니 잔금 안 준다는 얘기요. 그러면 바로 해지할 수 있어. 최고 없이. 최고 절차 필요 없어요. 바로 해지할 수 있겠죠. 안 준다니까 객관적으로. 자, 이게 지문 하나고 지문 둘. 그러면 객관적으로 저놈이 안 주는 게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우리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이유 지금 해제하죠. 해제시를 판단으로 해요. 내가 이놈이 지금 안 줄게 걔는 명백해. 그때 해제할 거 아니야. 현 시점을 판단해야지. 계약 체결은 2달 전에는 판단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 세트에 반해요.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이놈이 안 줄게 명백한지 여부는 너 안 줄 거면 그때 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최고 없이. 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제시. 3번이 좀 어렵죠. 결국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최고 필요 없죠. 거기는 말로 안 해야 한 거고 이건 말은 안 했지만 객관적으로 안 하겠대. 그 동네가 같은 동네야. 2번, 3번이. 그래서 항상 그 동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말로 한 게 거절 의사 표시. 이건 객관적으로 저놈이 잔금 안 줄 것 같대. 그러면 최고 필요 없겠지. 대부분 판례가 인정한 최고 없이 두 번째 줄 있죠. 3번에 최고 없이 바로 해제. 거기다 하나가 더 나오지. 그러면 객관적으로 저놈이 안 줄 것 같다. 명백한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해제시. 해제할 때. 그때 해제할 거니까. 오케이. 3번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 자, 4번.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법 조문이에요. 이게 뜨면 일정한 시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빨리 정기행위 법 조문이구나. 빨리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결혼식 화한 생각하시고 2시까지 이놈이 안 들어왔어. 이행 지체했죠. 정기행위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 엄수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결혼식 끝나서는 화환이 필요 없죠. 따라서 나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최고 필요 없죠. 최고 필요 없는 게 우리 법조문이 2개예요. 이행 거절 의사 명백히 표시.
정규행위. 최고 필요 없어. 자,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지. 해제 의사표시는 쏘아라 그거예요. 따라서 해제 의사표시 없이 이 계약이 결혼식 2시까지 환영 안 오면 자동 해제되는 건? 아니요. 전화해줘야 돼. 꽃 보내지 말라고. 그게 해제예요. 보내지 마세요. 결혼식 끝났어요. 이게 해제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는 해라.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지.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지. 이걸 장난을 두 번째 좀 이따 나와요. 이제 프린트물에. 해제 의사표시는 해라. 정규행위 이행지탁에서 해제도 안 하고 자동 해제되는 건? 아니다. 자동 해제된다? X. 오케이. 자,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지가 불낸 거지. 후발적 불능. 자, 두 개를 기억합니다. 계약 체계로 건물이 지가 불냈죠. 갑이. 채무자 귀책 사유. 건물이 날아갔기 때문에 소유권은 넘겨주고 싶어도 갑은 넘겨줄 수가 없죠. 따라서 최고 의미가 없지. 건물 만들 수도 없고. 따라서 최고 필요 없다. 두 번째, 지매매대금, 반대급부, 잔금 제공할 필요도 없어요. 동시행관계에 있다고 해서 뭐 제공해야 돼. 그딴 거 없어. 따라서 이행불능은 최고 필요 없다. 반대급부, 매매대금, 잔금 제공할 필요 없다. 이 두 가지. 최고 필요 없다. 잔금 제공할 필요 없다. 지매매대금 제공할 필요 없다. 이 두 개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자, 2번 덜 중요해요. 계약 체결한 후, 자, 갑을 매매인데 갑 소유 건물에 누군가 갑류 등기를 박아버렸어. 그 다음 지가 담보대출 저당권 등기 박았어요. 자, 이거 계약 위반 아닙니다. 바뀔 수 있어요. 따라서 매수인은 너 임마 왜 갑류 등기 박혔어? 너 왜 저당권 등기 박았어? 계약 위반이야. 계약 위반을 예로 해제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계약 위반 아니요. 갑은 이 등기 말소해주면서 소유권 넘겨주면 되거든요. 따라서 계약 위반 이후로 해제할 수는 없다. 자, 3번. 절반이 건물에 불타서 날아갔어. 일부 불능이 있죠. 전부 불탄 게 아니라 일부 불능. 그러면 일부 무효의 법리는 전부 무효가 돼요. 원래는. 근데 해제의 경우에는 또 대법원이 이걸 작동을 안 시켜. 전부 해제가 아니라 절반 날아가면 그 절반 파트만 해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해제는 일부 해제가 원칙이야. 전부 해제가 아니에요. 취소 무효는 다 전부 무효, 전부 취소가 원칙이야. 근데 해제만 전부 해제가 아니야. 나는 이 대법원 판례 잘못됐다고 봐. 왜? 아니, 전부 원칙 따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전부 무효, 전부 취소, 전부 해제 이렇게 원칙 따라가야지. 왜 얘만 예외를 두냐고. 원칙 따라가도 해결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자, 대법원은 일단 절반만 해제하세요. 일부 해제가 원칙이야. 하지만 남아있는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이제 전부 해제하세요.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일부만 해제하시고 그러면 절반만 해제하시고 남은 부분은 사라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당신 절반 필요 없죠. 잔존 부분만으로 당신 계약 목적 필요 없다면 달성할 수 없다면 전부 해제하세요. 자, 이걸 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제가 풀어볼게. 원칙 작동에도 아무 이상 없어. 해결하는데 전부 해제하세요. 원칙. 하지만 남아있는 부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일부만 해제하세요. 일부 무효법률로 작동돼도 현실에서 해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근데 왜 대법원 이렇게는 저는 이해를 못한다고. 우리만 힘들게. 예외잖아. 일부 해제가 원칙이라고. 이렇게 갈 이유가 없다고. 갈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외를 적용하려면 원칙을 적용하면 뭔가 불합리하니까 예외를 두는 거거든요. 이거 원칙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부 해제하시고 남은 부분 사고 싶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해제하지 마시고 사세요. 그래도 해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이 판을 난 이해를 못해. 대법원 판결이 항상 타당한 게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바뀔 수 있어. 나중에는 전부 해제로 판례 변경하면 할 수 있어. 왜? 제 텔레파시가 대법원에 막 가고 있거든. 그래서 일부 해제가 원칙. 우리 시험은 다행히 쉽게 나왔어요. 일부 불능의 경우, 건물이 절반 무너진 경우 남아있는 잔존 원칙이 나온 게 아니라 잔존 부분 나왔어. 그럼 다 맞추지. 잔존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당연히 전부 해제. 당연히 말 되죠. 항상 우리 많이 나오잖아. 잔존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전부 해제. 담보 책임에서 나오잖아요. 담보 책임.
똑같아. 해결할 수 있어. 자, 하나만 더 쉬워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는 해제 못합니다. 자, 부수적 채무 협력 채무죠. 자, 이거 주된 채무 아니죠. 따라서 1%짜리 협력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계약 자체를 날려버릴 수는 없다 그랬어. 협력 채무 불이행 해지할 수 없다. 이건 토지거래 허가에서 정답 주문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부수적 채무 불이행, 즉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 이렇게 훈련하세요. 채무 불이행에서 말하는 채무는 주된 채무, 소유권 대금을 말해요. 따라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 해제 동네에서는 부수적 채무로 나와. 부수적 채무. 협력 채무는 토지거래 그쪽 공부하라고 제가 노는 거예요. 자, 오케이. 하나 더 얘기했네. 최고 필요 없는 거 이제 정리. 이행 거절 의사 표시. 이게 이행지체 첫 번째. 정규행위 이행지체 두 번째. 이행 불능. 최고 필요 없죠. 그다음 담보 책임에서 나오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할 때 계약 해제 있죠. 그럼 머리 써봐요.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부 타인 권리만 생각해봐. 전부 A 소유.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취득해서 넘겨줄 수가 없죠. 이행 불능이야. 하고 싶어도 갑은 넘겨줄 수가 없어. 따라서 이행 불능이기 때문에 최고 필요 없어요. 담보 책임에서 나오는 해제는 이행 불능의 개념이야. 전부 타인 권리일 때 쥐가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줄 수가 없다고 나오거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아하, 너도 불능이구나. 따라서 최고 필요 없어. 그 다음 5번. 약정 해제 사유. 이미 안 가게 됐네요. 그러면 바로 해제지. 뭔 최고가 필요하겠어.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1번, 2번, 3번. 그 다음 4번 정도까지 나와요. 5번은 덜 나와요. 덜 나와. 오케이. 10분간 쉬고.